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사만 바꿔도 젊어집니다. 가지고 왔고요. 마키타 젠지지음, 황성혁, 번역 및 감수, 북드림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항노화 전문의가 알려주는 늙지 않는 식사법,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른 수업 시간을 통해 식사를 제한하고 식사 제한을 통해 탄수화물, 당질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질 제한을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 하기는 하는데 이걸 지속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당질 제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셔서 이 책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당화와 산화, 이것이 얼마나 신체에 치명적인지 소개해드리고 당질 제한을 권장드립니다. 시작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시대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독서를 취미로 하고 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가? 재미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살림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등 목적은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것에도 일종의 간절한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닐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세상의 공기가 크게 바뀌었다. 특히 건강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을 것이다. 이 책은 누구나 손에 잡기를 갈망하는 건강, 그 건강을 얻는데 꼭 필요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 교과서처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생화학의 진지한 탐구 끝에 도달한 당질 제한. 나의 전공은 당뇨병인데 이 병에 무서운 합병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당질의 과다 섭취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AGE, 체중 당화 산물이다. 나는 4년간 당뇨 합병증을 치료하는 연구를 계속한 끝에 세계 최초로 AGE 측정법을 개발했고 1년의 성과를 종합해 발표한 논문들이 권위 있는 과학 및 의학 전문지에 게재되었다. 내 연구는 생화학이라는 학문에 입각하고 있다. 생화학이란 음식물이 체내에서 변화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과정을 규정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면 밥을 먹어서 생긴 포도당이 어떤 과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생화학은 마치 거북의 등껍질처럼 생긴 연속적인 화학식들의 나열이어서 전공 선택 시 꺼리는 의사들이 많지만 나는 반대였다. 생화학은 인체의 변하지 않는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학문이며 이 기본 구조에서 벗어나는 건강법이나 식사법은 성립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생화학을 진지하게 배우면서 연구에 몰두했다. 그 과정에서 당질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것이다. 왠지 모르지만 에서 확실한 지식으로 이제는 건강을 위해 당질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저탄수화물, 당질 제로 같은 이름이 붙은 상품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들은 정보로 왠지 모르지만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단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안 먹기도 하면서 당질 제한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유도 모르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제대로 알아두면 더 좋지 않을까? 당질, 즉 탄수화물이 그저 건강에 안 좋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안 좋은지에 관한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당질 제한을 일상화하기 바라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 당질 제한의 효과. 당질만 제한해도 누구나 눈에 띌 만큼 확실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질 제한은 다이어트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체중 감량의 한 방법으로 당질 제한을 선택하고 있지만 당질 제한의 효과는 체중 감량에 그치지 않는다. 당질 과다 섭취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건강상의 효과도 크다. 당질 과다 섭취는 혈당치의 심한 상하 변동을 초래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 혈당 스파이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혈관벽에 큰 손상이 생기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당질을 제한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다. 당질 제한의 또 다른 효과는 면역력 향상이다.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면역력이 저하된 몸은 암, 심근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쉽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새로운 질병에 감염될 위험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당질 섭취를 잘 조절하면 외형적으로 살이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의 관점에서는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난다. 혈당 스파이크가 감소하면서 만성 염증이 가라앉아 약해졌던 면역력이 부활하는 대혁명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 책에서 얻은 당질에 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당질 제한에 도전해 보길 권한다. 머지않아 건강이라는 큰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2장 사람은 왜 늙는가? 당화가 노화를 가속화한다. 과도한 당질 섭취는 당화를 촉진한다. 당화란 여분의 당질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현상이다. 당화의 과정에서 AGE, 최종 당화 산물, AGE가 생성되고 장기와 피부 등을 비롯한 인체의 노화를 가속화한다. AGE는 무엇인지, AGE 생성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본다. 노화를 가속화하는 산화란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증가한 상태. 인간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에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섭취한 영양소는 소화 흡수 후 체내에서 다양한 합성 과정을 거쳐 이용되거나 에너지로 소비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산소이다. 그런데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의 대부분은 영양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 이용되지만 그중 몇 %는 활성산소가 된다.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활성산소는 몸에 해로운 것이라는 이미지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적당히 존재하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등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이 너무 많아졌을 때인데 과도한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킨다. 호흡을 통해 인체로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산소가 체내에 유해한 존재가 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 인체에는 활성산소의 증가를 막는 항산화 방어 기구,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방어기구가 존재한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몸이 산화된다.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흡연, 자외선, 스트레스 등이 있다. 혈당 스파이크 또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성산소의 양이 너무 증가하면 항산화 방어기구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항산화 방어기구가 활성산소의 균형이 깨져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진 상태를 산화라고 한다. 산화는 못이 녹슬듯 우리 몸의 컨디션 저하 및 다양한 질병을 가져온다. 산화를 가속화하는 당화의 원인은 체내에 남은 당이다.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증가한 상태를 산화라고 하고, 산화는 몸의 녹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몸에는 녹 외에 그름도 있다. 이것이 당화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몸의 녹은 산화와 몸의 그름은 당화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 이 둘은 동시에 발생의 짝을 이루는 현상이어서 산화와 당화로 나누지 않고 산화-당화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당화란 어떤 반응일까? 여분의 당질이 단백질에 달라붙는다. 당화의 원인은 식사와 간식으로 과다하게 섭취한 당질에 있다. 과다하게 섭취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포도당이 체내의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당화다. 게다가 당화는 AG라고 하는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까지 만들어버린다. 당화는 항산화 방어 기구를 약화시킨다. 단백질은 모든 몸의 부품 재료이기 때문에 당화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긴다. 혈관에서 당화가 진행되면 동맥경화로, 더 나아가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피부가 당화되면 기미, 주름, 칙칙함이 나타나고 머리카락은 윤기와 탄력이 없어진다. 또한 당화가 진행되면 산화도 가속화되는데, 이는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방어기구에서 일하는 세포가 당화로 약해지기 때문이다. 최종 당화산물 AG가 노화를 가속화한다. 몸에 산화와 당화가 진행되면 노화, 컨디션 저하, 질병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데, 당화가 초래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AG,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하는 것이다. AG는 당화독소, 당독소라고도 불린다. AG와 노화의 관련이 확실해지다. AG는 최종 당화산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이름대로 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최종 반응 물질이다. 식사나 간식 등으로 끊임없이 당질을 섭취하고 있으면 당화가 진행되어 AG가 증가한다. AG는 전신의 단백질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고, 그렇게 되면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져서 노화가 초래된다. 예를 들면 여성 대부분은 고민하게 만드는 주름이나 기미, 늘어짐은 피부의 AGE가 증가하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AGE의 축적량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지만 젊더라도 AGE가 많으면 피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노화가 진행된다. 반대로 나이를 먹더라도 AGE가 적으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당화는 막을 수 있는가? 당질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당화를 진행하는데, 당질은 매일의 식사에 포함되어 있다. 인간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려면
단백질과 당질이 어떻게든 체내에서 만나게 되는데 당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은 단백질과 당질이 결합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당화의 가속화를 초래한다. 반대로 당질 제한을 실천하면 당화의 진행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당화에 의한 AGE의 생성은 2단계로 진행된다. 노화의 원인인 AGE는 체내에서 포도당과 단백질이 결합해 당화가 진행되면 발생하지만 이들이 결합하더라도 곧바로 AGE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AGE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는 초기 단계, 되돌릴 수 없는 후기 단계. 포도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더라도 초기 단계는 그 결합이 풀어지기 쉬운 상태이다. 초기 단계란 먹은 음식이 포도당과 단백질로 분해되어 그것들이 막 결합한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시 포도당과 단백질로 돌아갈 수 있으며 당화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체내의 산해가 진행되거나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후기 단계로 돌입한다. 결합된 포도당과 단백질이 복잡한 반응을 거쳐 마침내 AGE가 되는 것이다. 이는 비가역적인 것으로 더 이상 포도당과 단백질로 되돌아갈 수 없다. 물론 AGE도 체내로 배출되기는 하지만 배출량보다 섭취량이나 생성량이 많으면 노화가 진행된다. 요리에 나타나는 당화의 모습. 식품에도 적지 않은 AGE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요리할 때 당과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노릇노릇함과 고소함은 식욕을 도둑이는 하지만 이것은 AGE의 결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구운 색과 맛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한다. 고기나 생선이 노릇노릇하게 익은 맛있어 보이는 모습은 당화 반응의 결과임을 기억하자. 당화로 발생한 AGE가 유전자 정보를 망가뜨린다.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몸 안에서 늘 분해와 합성을 반복한다. 이런 수많은 작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DNA에 단백질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란 이런 단백질 설계도의 집합으로, 즉 DNA의 일부이다. 유전자 규칙을 헝그러뜨리는 AGE.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서 생성된다. 용도에 맞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의 순서 등을 정하는 설계도가 필수적이다. 유전자가 표시하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작업을 번역이라고 하며 번역으로 완성된 단백질은 필요에 따른 다른 단백질과 달라붙거나 떨어진다. 이런 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단백질에 붙어있는 표식을 수식이라고 한다. 수식이 있어야 단백질을 목적에 맞게 규칙적으로 붙일 수 있는데 이 수식 과정을 헝그러뜨리는 것이 AGE인 것이다. 단백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통상적인 수식은 단백질의 구조, 활성화, 작용 위치, 상호작용 같은 단백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AGE에 의해 수식이 헝클어진 단백질은 기능이 향상되기는커녕 본래의 기능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AGE가 질병, 노화,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는 것은 유전자의 지시로부터 벗어난 단백질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 당화, 산화, 그래서 최종 당화 산물인 AGE가 어떻게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지를 소개했습니다.
당질 제한의 근거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먹는 횟수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먹는 횟수란 작게 먹는 간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루에 3번이 아니라 2번이나 1번으로 줄이시는 게 좋고, 그렇게 줄이시면서 당질 제한을 하신다면 당화를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산화작용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비타민C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어느 정도 마쳤거든요. 당화를 잡기 위해, 산화를 잡기 위해 고민하시고 배우고 노력하신다면 건강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 어른의 매너입니다.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